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영화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시네마 쭉! 자, 한 분 한 분 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지난주에 삐치셔가지고 전찬일 평론가님 오늘 안 나오시고요. 자, 먼저 라이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그 어르신은 삐치셔서 안 나오는 건가? 뭐 다른 일이 있으셔서 안 나오시는 것 같고요. 개인사. 네, 어르신께서 삐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삐칠 일이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삐칠 일인데. 맞습니다. 네, 뭐 다른 일이 있으시죠. 다른 일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치광이 최강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전찬일 선배랑 어제 그 담양에서 네. 강의가 있어서 저하고 오. 둘이 같이 갔다가 근데 그분은요? 그 부산으로 또 갔어요. 왜?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서 있었는데 그 좀 되게 피곤했어요. 그분이랑 있으면서 왜? 진짜 피곤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피곤했어요? 진짜 피곤해 어떤 보여. 부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진짜 힘들었네. 강의를 둘이 같이 하니까 강의. 강의하면서 사사건건 싸우는 거야. 강의하면서 싸우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럼 받아들인 사람들도 불편했을 거 아니야. 그럼 부부 싸움을 보는 아들의 심정. 어우. 앞에 시민들이 앉아 있는데 그걸 막 얘기하고 있는데 방송하듯이 계속 겐세를 껴요. 겐세이. 겐세요. 좀 겐세 좀 하지 마십시오. 방해. 끼어들지 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끼어드시고. 아유, 보는 사람들 진짜 불편했겠다. 그러니까. 근데 부산은 왜 가셨어요, 전천희 선생님? 부산에 그 무슨 관련해서 구급제가 이제 곧 있으니까 아마 그분이 관련한 이제 일이 아닐까. 프로 빈말러잖아요. 네. 그 프로 빈말러들이 보통 이렇게 잡을 많이 가지고 명함에 직업이 한 20개 되죠. 그러면. 근데 제가 그 담양을 두 떡갈비, 분을 제가 떡갈비. 붙여드렸거든요. 아. 제가 전창희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행사나 어. 강연, GV 같은 걸 몇 번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전찬희 선생님은 굉장히 흥분하세요.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서 막 말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이시죠. 아유, 그왜맛 좀 봐라야 뭐야? 왜 이 두 사람을 붙여놨어? 제가 봤을 때는 라이너가 던지기 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한 거지? 그 라이너를 어마어마하게 속으로 놓겠지. 원망했구나. 예. 아이고. 아니 이런 강의를 수락하다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의 없다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의 없답니다. 고맙습니다. 왜 방송 시작할 때 저한테 잘 부탁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뭘요? 나 막 한다. 아니 시작하기 전에 다 뭐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 하더니 네. 거의 없다한테 왜 안 하는 저 거예요? 보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인사 안 하냐? 맨날 이 얘기만 하잖아요. 왜 왜 인사 안 해 맨날? 뭐 인사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 그거 왜 안 해? 근데 들어오면서 해? 내가 일부러 여기 몰래 숨어 있거든. 인사 안 받으려고? 먼저 할까봐. 근데 자네는 한국 사회의 기본 룰을 모르는구만. 무슨 룰이요? 오면서 사람들한테 전부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해야지.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짬밥이 이 지금. 최욱 MC가 일어서서 저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인사 못하게. 인사 못하게. 그래 눈 마주치면 인사 안 하냐? 바로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네. 뭐가 고맙다는 거야. 자. 오래 못 가겠구만 이 친구. 새끼. 오래 못 가겠어. 사회생활에 저희가 없어. 형님은 정말 네. 훌륭하십니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인데요. 저희가 정말 이례적으로 어떤 한 작품을 극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또 칭찬하겠다고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 그 작품이 지금 개봉작인 콘크리트 유토피아야. 그 작품의 감독이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이제 더 라이브에서 네. 만났는데요. 말을 더럽게 재미없게 해. 나 아주 시끄럽했어. 왜 여기 또 와 있길래 내가 지금 벌써부터 짜증이 많이 나 있어요. 아니 또 영화만 잘 만들면 되죠, 감독이. 아니지, 우리는 또 말을 재밌게 해야지. 우리가 아니, 재밌게 뭐. 하면 되죠. 영화 그래요? 잘 만드는 네. 감독 중에 말 잘하는 사람 봤어요? 맞아요. 박찬욱. 봉준호 감독. 봉준호. 박찬욱. 말 잘해. 아니 그 말 사람들 잘해요. 무슨 말을 잘해? 김지훈 감독도 말 잘하고. 아유 박찬욱 감독. 심심해 죽겠어. 박찬욱 감독 더럽게 지루해. 청산유수예요. 말 잘해. 나는 싫어하는 감독이라 안 들어. 알겠습니다. 변희재만큼 잘하고. 말하는 거 안 들어봤어. 만나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감독 엄태화 감독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태화 감독. 네. 더 라이브 망친 소감이 어때요? 나름 잘했다고. 뭘 나름 잘해?
아니 자기들끼리 제작진들이랑 같이 왔어. 자기들끼리 아, 이 영화 관계자들이 나가면서 와 이번에 좋았다고 하는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야. 아, 마음 뭐 그렇게 만족스러웠어요? 자기들끼리 와 감독님 오늘 너무 좋았다고. 아, 저는 제가 나오는 걸 다시 잘 못 봐갖고 네. 모니터를 안 봤는데 네. 하는 동안은 나도 재밌었어요? 그냥 잘했다고. 와 나 진짜 신경질이 몇 번 올라왔어.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재미없었던 거야? 말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면 말을 성산유수로 하는 거를 바라지 않죠. 그치,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 영화가 현실 세계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빗대서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회적인 이야기가 쑥 들어가주면 방송도 있어 보이고 그렇지. 시도 있어 보이고 영화도 있어 보이잖아. 그렇지. 내가 질문 이게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기다 대고 뭘 얘기하냐면 뭐 소품이요 현실에서 있었던 소품을 구현해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제작 과정의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그래 속으로 야 이 새끼랑은 대화 안 된다. 나 진짜 거기서 손 뗐잖아. 아니 저기 오늘도 저기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아. 제가 뒤에서 하는 얘기 들었는데 네. 더 라이브처럼만 하세요. 아, 속 되게 터진다, 속 되게 터져. 만족스러우셨나 보네. 아, 내 속 인생 터져. 최고의 아니 방송. 내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그때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야 지금 몇 분 얘기해? 이 시간 없는데 지금. 아니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다. 네. 근데 이거는 현실과 영화의 어떤 그 접점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박찬욱이라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고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파트가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서 진짜 아파트를 떼갖고 와갖고요. 이따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맛을 때. 그래서 아니 현실적이다. 현실을 반영한 그치, 부분의 그, 일부분이니까 그걸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야. 말재미가 좋으신데 말을 따박따박 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걸 원했으면 우리가 소품팀을 불렀겠지.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이 프로덕션 디자인에 신경 을 썼다 이 얘기 하신 네.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시지. 그게 형 사람이 알치시냐고. 아이, 아 보통 그 우리 흔히 거장들은 뭐 어떤 영화의 어떤 주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 네. 물어보면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 아, 거장들이 거장 그래? 티 흉내 내는 거지. 아 거장들이 그래? 아, 뭐 흉내. 아, 거장들은 소통이 안 되네. 아, 소통이 안 돼. 아. 음악을 뭐 이거 음악을 어떻게 왜 이런 음악을 쓰셨습니까라고 일본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장한테 깐영화제에서 질문했어요. 네. 그랬더니 치료할 만하면 넣었어요. 아 이건 의외로 되게 통찰적인 답변. 약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있어 보이는데. 근데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그럴 있어 수도 보여. 그거는 있어 보여? 그건 뭐 약간 효과를 있어 주는 보여. 거니까. 아, 그래 아파트 떼 가지고 왔다는 아 거기 나 진짜 속 터지더라고. 아 진짜로. 신기한데. 예. 아니 그저 네. 우리 네. 감독 잘 모르죠. 저 이제 조사를 하고 왔죠. 프로필은 다 사람인지라 보고 왔는데 그 알죠?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인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엄태구 배우님 네. 형님이시라고. 네, 그 배우님 제가 되게 그리고 좋아하거든요. 박찬욱 감독의 네. 애제자. 아 애제자. 어. 근데 약간 그냥 수더분한 명민준 닮았는데 조금 더 순수한 명민준이라고 여기 있는 친구 네.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저 아세요? 아 지나가면서 왜 다 지나가면서 본 거야? 나는 어때요? 말이 힘줘서 해요. 말에 지나가다 봤어요. 이렇게 말에 힘을 줘서 하세요. 죄송한데 잘 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영화는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네, 그 일단은 아직은 좀 부족한데요. 네. 이제 이번 주말이 좀 중요하다고 들었고. 근데 지금 그래도 꽤 잘 가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찬일 선생님께서 예. 여기에 나오면 예. 다음 주에 오펜하이머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오펜하이머가 1위고 네. 그리고 우리가 펌프질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그걸 너무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마어마하게 극찬을 했어요. 아니 우리 이 시네마 지옥을 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 지나가다 만났는데. 야 너 안 되겠다. 야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아니 진짜 나갈 때 되면 얘기해 주세요.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들고 나갈게요. 들고. 아 영화인들 사이에서 이 코너가 굉장히 화제인데 안 보시네. 얼마 전에 제 조떼꾸라고 제 친구거든요. 그 감독이. 나왔었어요. 네. 두 분 친구예요. 네네. 박상민 감독이. 아 분위기가 야, 완전히 다른데. 근데 그 영화 재밌다고 난리더라 진짜. 네. 솔직히 본 사람들은 너무 재밌게 봐갖고 네. 이제
저희 거 본 다음에 이제 그게 있길래 그것도 봤어요. 근데 다들 칭찬하시길래 네, 맞아요. 이게 영화에 대한 좋은 얘기를 아, 원래 그런 곳인가 보다.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통화를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진짜 근데 마침 그 두 작품만 칭찬을 했어요. 네. 마치. 네. 근데 어쨌든 흥행적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어제 300만이 넘었죠. 네, 어제 300만 넘었어. 그래도 그러니까 아직 이게 돈을 못 벌었어요. 예. 처음에는 300만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오래 롱런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뭐 밀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어쨌든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야 또 돈입니까? 400만? 예. 거의 다. 근데 400만 밑으로 가면 다음 작품 하기가 어려워요? 감독으로서? 그렇지 아 않을 300만 정도면 네, 잘했죠. 충분해, 충분해. 지금 이 상황이- 정도면은 감독은 살았어? 일단 혈색이 좋잖아. 지는 살았다 이거구나. 조태구 감독님 혈색 못 봤어? 조태구 감독 아니, 시커맸잖아. 근데 이제 혈색이 아주 좋잖아요. 원래 지금. 개봉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서 감독님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네. 잘 안 된 감독님들은 이제 약간 이 영혼이 나가 있어요. 그치, 그치. 이건 뭐지? 막 이러고 있어서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좋은 표정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또 이제 2차 시장도 있기 때문에 2차 판권 네, 시장도 뭐 있기 2차 때문에. 판권까지 생각한다면은 이 정도면 성공적이지 않나. 게다가 이번에 4파전, 밀수, 비공시작전, 그리고 더문, 오펜하이머 이런 작품들이 쏟아진 가운데서 이 정도 선방을 했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흥행 능력을 입증한 거죠. 흥행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오는 금전적인 이득이 달라집니까? 있죠. 아, 인센티브가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럼 언제부터 있어요? 그거는 영화로는? 손익분기가 넘어서 손익분기가 넘으면 네. 손익분기가 넘으면 네. 그 다음부터 일어난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이제 나눔이 있는 거죠. 그럼 감독님은 몇 퍼센트 받으세요?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 공개 못해요? 공개 못해요? 궁금하긴 하다.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예요? 아, 두 자릿수? 퍼센테이지로 예. 제작사의 퍼센테이지로 받고 있는 그러니까 제작사 그건 다 지분의 네. 몇 프로? 1%? 그거보다 많이 받습니다. 3%? 그럼 OTT도 받고 OTT? OTT는 그냥 통으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랑 관련 없어요? 아니 감독은? OTT도 어쨌든 흥행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잡히는 아, 그쵸. 그 손익분기가 낮아지는 거죠. 그 수익이 네, 나면 손익분기가 낮게 잡혀. 그거 다 합쳐가지고 네. 거기에서 몇 프로를 주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TV에도 내보내잖아요. TV에 내보낼 때도 영화들이 받는 수익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추석 특선 뭐 이런 거. 방송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능 같은 거를 해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거를 사서 그 자리에다가 넣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뭐 2억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엄태화 감독님은 아마 마음 편하게 다음 작품 구상하셔도 돼요. 괜찮아? 네. 근데 감독님이 그렇게 돈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돈만 계속 돈 아니 얘기하는 아니라 게 마음이 까봤어요? 편해지면 그 개인적으로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벌지 아니 뭐 못해. 가려진 시간이라는 작품 네. 그거는 쫄딱 망했잖아요.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막 그렇게 벼리는 그런 막 이를 앙 다물고 네. 다음 작품 진짜 잘해야겠지 네. 뭐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그때는 네. 그런 게 있었죠. 그래. 그래서 근데 이번 작품으로 네. 돈 벌면 어떡할 거야? 아직 못 벌었다. 나는 걱정이 된다는 얘기야. 돈 벌면 네. 더 좋은 작품을, 좋죠. 예, 네. 좋죠. 감독으로서 어떤 헝그리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감독이라는 직업이 네네. 뭐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돈을 투자하신 분들한테 그럼요. 회수를 시켜줘야 네, 되는 그 책임감이 있죠. 의무이다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들 있잖아. 돈 얼마나 버냐고 물어보면 꼭 저 얘기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우리 투자자들한테 회수가 형 왜 그래? 왜 벌고 벌어? 하는- 아니 왜 어디에 그래? 꼴이 나가지고. 아니, 이 형은 잠깐만, 뭐가? 지 유튜브 할 때 내가 보거든. 야 돈 안 난 새끼들은 나가. 맨날 그 얘기. 아니 이거 일부러 한 번씩 일부러 한 번씩. 최강희 씨 뭐 질문을 해. 뭐 매불쇼 할 때 실제로는 관계가 어때요? 이렇게 별 질문도 아니잖아. 야 너 구독하고 아니 그 뭐 돈 내고 유료 구독자가 있나봐. 별풍선? 유료 구독자 있나봐. 구독자. 나 유료 구독이나 하고 임마 얘기 물어봐 임마 꺼져 맨날 그래. 망난이네, 망난이 거짓말. 아니 트집 잡으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뭐 엄태훈이라고 엄태화 써놨어? 감독. 엄태화 감독님이 네. 그 뭐야 잉투기 잉투기. 그저 조태구 감독 왔을 때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네네.
그거 봤을 때 와 진짜 한국에 진짜 제대로 된 제대로 영화 감독이 나왔다. 아. 이래서 한참 기다렸는데 가려진 시간이 나와서 참 실망했거든요. 그건 실망했어. 네. 근데 좋은 영화입니다. 좋은 그래요? 영화. 그런데 좋은 영화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네. 근데 이번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거 뭐 칭찬 많이 했지. 예예 엄태화 감독에게 우리가 가졌던 어떤 기대치가 그 기대치의 한 70%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면서 가려진 시간 많이 보이던데요. 아, 네. 네. 그게 보였어? 이분이 기본적으로 그림을 짜는 게 좋아. 대충 가려진 시간부터 이미 틀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려진 시간이 망한 건 사실입니다만 좀 심하게 망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말이 들었냐면 야 강동원을 쓰고 이렇게 망하냐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랬어. 강동원도 놀랬을 거야. 근데 강동원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 슬럼버도 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망하는 익숙함이 거에 있어. 익숙하지 않을까. 그럼 그 이후로 강동원 씨가 망하는 거 보고 약간 다행이다 싶었나요? 근데 사실 저희 영화 가려진 시간 하기 전에까지 엄청 다 모든 작품이 잘 되고 있었을 때라서 그때 좀 같이 많이 이렇게 실망을 했었죠. 그 대배우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이번에 이제 이병헌 씨랑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관계가 완전히 그 쭈구리가 돼요 감독이? 아니면 할 말은 해요. 뭐 이렇게 해 아니면 커트 이병헌 씨, 자 연기 좀 똑바로 합시다. 자 힘 좀 빼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연기? 그렇게 할수 놀라웠어 있어요. 이러면서. 네, 솔직히. 커트하고 그 이병헌 씨한테 막 뛰어갈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못한 거지. 이병헌 씨가 잘못한 건 아니고 이렇게. 솔직하게. 사실 뭐 둘 다 아니고요. 그냥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병헌 선배님이랑은 이제 원래 제가 연출부 막내를 할 때 네. 이제 주연 배우셨어요. 네. 그래갖고 한 18년 전쯤에 박찬욱 감독님 그 단편 영화 할 때 쓰리몬스터. 네. 그때 이제 제가 연출 막내였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분인데 사실은 근데 현장에서 정말 저를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이제 현장에 오셔서 뭐 항상 뭐 자기 의견을 말씀하실 때도 항상 질문하는 식으로 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질문하는 식 형식 예를 들면 야 이거밖에 못해? 넌 이렇게 배웠어 박찬욱한테? 질문 형식이거든. 그러니까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솔직하게 갑시다. 네. 아니 뭐 매끄러웠어요 관계가? 네네 정말. 그래요? 근데 뭐 한국 영화계에는 이제 뭐 그 이병헌 배우님 같은 경우는 선배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화는 그렇거든요. 네. 감독님들도 이제 배우님들에게 선배님 이렇게 부르는 문화라서 선후배 이렇게 막 문화가 있어. 컷하고 연기를 그따위로밖에 못해 이렇게는 못하죠. 못해 아무리 그건 대감독이라도 그게 힘들죠. 그렇죠. 아마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그래. 80년대는 옛날에 감독이 막 제왕이었으니까. 고제 시스템 버럭버럭 시절. 소리 지르고 막. 네. 임권택 감독님 뭐 네, 이런 네. 분들. 근데 이제 그 콕 정도 집어버리면 세대? 또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하는 것 세대, 뒷이야기. 같으니까. 야, 뭐 그때 막 근데 배창호, 그 이장호 뭐 이런 세대. 그 세대. 배우들도 너무 답답한 감독을 만나면 승질 내요. 화나지. 그치. 네, 그래서 막 연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했는데 그렇지. 감독이 제대로 커트를 디렉션을 못해. 그럼 짜증나지. 연기 딱 하고 이러고 있어. 어. 그러다가 갑자기 감독한테 탁 컷이야 뭐야 그런 경우가 있어. 이병헌 씨한테 혼난 거 하나도 없고. 네 없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박보영 씨는 어때요? 박보영 씨. 솔직히 박보영. 아니 왜 바로 박보영으로 가? 박보영 물어보려고 이병헌을 아니. 깔았네. 아니야 박보영. 어때요? 솔직하게 갑시다.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예. 뭐 뭔가 이 작품에 어쨌든 새로운 모습을 본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거의 뼈를 갈아 넣듯이 열심히 했어요. 아니 그 이 세 분이 박보영 씨의 연기를 극찬을 했는데 네. 뭐 따로 이렇게 디렉팅 준 게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인물이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장르물에서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좀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자라고 처음에부터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입체적으로 캐릭터를 최대한 보이게 해서 어떤 답답한 상황이 되더라도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명분을 주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박보영 역할은 우리 다 같이 잘 살자는 역할이었다나 봐. 이병헌은 야 우리끼리만 잘 살자라고 했나 봐. 그런 캐릭터인가 봐. 난 안 봤지만. 그런 면에서는 박서준 씨. 그러니까 그 박보영 씨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박보영 씨 캐릭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네, 아시죠? 네. 짜증난대. 그런 얘기가 그래서 지금 방금 그 얘기하신 거는 지금 촬영할 때 그 박보영 배우하고 논의했던 게 실패했다는 성공적이지 못했지. 얘기잖아. 네.
아니요. 그 의도했을 어느 수도 정도는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답 없이 뭔가 이 캐릭터가 평면적으로 네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은 피하자 최대한. 그래서 이 인물이 네. 가장 이렇게 좀 납득이 되게 만들자. 그러니까 시나리오상으로 어쩔 수 없이 박보영 캐릭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그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말이 되게끔 설명을 해서 이 캐릭터가 매력을 갖게끔 유도했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저는 박보영 캐릭터가 답답하게 유도된 거는 뭐 그건 감독님의 의도라고 보고 의도한 대로 먹혔다고 생각하는데 네. 약간 아쉬운 건 이제 김도윤 배우가 연기했던 역할이 다소 좀 어떤 역할의 무게에 비해서는 등장과 퇴장 그리고 하는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누구? 워낙에 이름이 캐릭터가 뭐라고? 많다 보니까 네. 거기까지 다 살릴 수는 없었던 네. 거겠죠. 누구라고? 맞습니다. 김도윤. 김도윤 배우가 연기했던 아, 역할이 김도윤. 있어요. 앞으로 김도윤이랑 같이 일 안 할 거죠? 뭐야? 솔직히 맥락이 갑자기 글로 가서 아, 솔직하게 갑시다. 시간 없는데 안 할 거죠, 아니, 김도윤이랑은?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네. 아, 왜? 아, 솔직히 안 할 그거는 거잖아. 배우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아, 감독이 잘못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네. 여러 인물을 2시간 안에 다 담다 보니까 네. 최대한의 그 인물들의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한은 끌어올리지만 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아마 감독님께서 원하는 만큼 했으면 상영 시간 이거보다 조금 더 길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한 2시간 반 정도로 끊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작사 쪽에서 그러니까 너 미쳤냐? 그런 게 좀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으로 이제 좀 여기는 이제 잘렸구나 하는 부분도 아, 그래? 꽤 있고 좀 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찍어놓은 것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어디가 그러셨어요? 약간 그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디가 그러셨냐. 야, 대화가. 네, 저는 좀 그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엄태구 배우하고의 관계가 좀 궁금해요. 아, 네. 왜냐면 류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류승범 배우랑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근데 본인 작품에서 엄태구를 중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그 역할에 가장 어울리는 이제 배우들 혹시 최근에 형제끼리 크게 싸운 일 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그지 같은 역할 시켰던데 이번에도 사이가 좋은 건 맞고요. 네, 사이는 좋습니다. 아, 형이잖아요. 네. 근데 위계가 약간 역전돼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위계랄 게 없어요. 아, 위계가 없어요? 형이 아니, 밀어주지 않아도 엄태우 배우는 충분히 잘 나가고 있어요. 아니, 동생이 더 잘 나가지. 그래서 이 사람 맨날 할 때마다 엄태구의 형이라고 소개하잖아. 그래서 야 태구야 이번에 우리 내 영화에 한번 나와야지 이랬을 거야 분명히. 네, 제가 부탁을 했죠. 부탁을 했을 거예요. 네. 동생이 아유 그래 알았다 한번 도와줄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것도 본인이 받은 이제 우정 출연식으로 들어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소정의 금액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스태프들한테 커피차로 이렇게 또 하면서 저희 거에 출연. 알겠습니다. 멋있어. 야, 너 질문 아주 유치했다고 난리다. 그러니까 너 여러 진짜 명이서. 실망했다. 자, 저희 질문 하나 해. 형. 자, 잠깐만. 지난번에 자, 정산한다. 너 정말 유치했대. 너무 실망했대 너한테. 지금은 이 바쁜 시간에 무슨 형제 뭐 어쩌고 얘기하네. 너 정말 실망 많이 했다. 자, 형님 기대합니다. 질문하는 거야? 라인업 그 정도 아니야. 난 너무 라이너가 망신당하는 게 왜 이렇게 통쾌하지? 자, 당신 당할 때도 있지. 자, 제대로 된 질문 들어갑니다. 아니야 지난번에 콘크리트 유토피아 우리가 할 때 제가 이걸 지적했다가 좀 전부 다 망신을 저한테 막 톡톡히 주더라고요. 뭐냐면 이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몰아내잖아요 외부인들. 한 번에 뭐 약간이 아니라 많이 육박전이 벌어지고 하는 물리적으로 몰아내는데 그리고 안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쉽게 몰아내니까 너무 쉽게 쫓겨나. 너무 쉽게 쫓겨나고 밖에 추운데 거기서 또 얼어 죽어. 이거 조금 개연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더니 이 부분이 편집됐을 거라고 강력하게 추측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쫓겨난 뭔가 사람들 있을 것 중에 같은 부분이. 쫓겨난 야, 사람들 중에 이제 정답 나온다. 아니 그때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냐고 그런단 말이야.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죠. 이해 가능해? 이해 가능하지. 어허. 그 중에 정치인 캐릭터가 추리할 수 있었거든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활용을 하려고 만든 캐릭터인데 야, 좋아. 네, 나가자마자 그냥 얼어 죽었더라고. 자, 아니 정답 나온다. 거의 없다는 자, 영화 보면서 그런 것도 이해하는 편집 당했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아니 뭐 아니 이해하기가 부드럽게 가야지. 영화가 좋으면 이해 가능해. 자, 정답. 그지 같으면 정답. 욕하지만. 자, 엄태화의 정답은 국회의원 캐릭터는 일단은 그냥 그렇게 죽는 캐릭터로 처음부터 설정을 잘린 거 했었고 없다. 틀렸다. 근데 그 나중에 이거 근데 스포일러인가? 뭐 어차피 네 영화인데 뭐. 앞부분이니까 본인으로 얘기하는데. 감독이 자기 영화를 스포일링하는. 안에 있던 사람 중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내통하는 아. 장면이 있긴 있었어요. 아. 시나리오 상에. 아. 근데 그게 이제 영화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조금 더 안에 이야기에 집중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혀서 약간 분산될 수 있어서 네네. 자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라면 브라더스가 맞췄네. 근데 생라면인데 아까도 왜 갑자기 라면이 얘기했다시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처럼 편집됐나 보다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빈정이 상해버려요. 빈정이 상해. 네. 빈정. 처음부터 빈정이 상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훌륭한 장면이 나와도 그럴 수 있군요. 아니 뭐 데이트하는 것도 아닌데 빈정이 빈정상해. 아니 평론가님 왜 이렇게 꼬아서 봐요 영화를? 아니 편집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네. 어떤 부분이 편집됐는지 자막을 좀 넣어주시면 어때요? 이런 분들 뒷내용이 있었지만 제작사의 반대로 인해서 편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지? 맨 앞에 우리가 실화 영화 보면 뭐 사건 뭐 이런 것들 다 허구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요. 그런 것처럼 부득이하게 일부장에서 편집됐습니다. 아까 30분 전에 나온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자막으로. 나 진짜 궁금한 질문인데 진짜 자, 중요한 질문 못 잠깐만 하겠네. 예. 형 질문 정말 형편없었다고 올라왔고요. 야 너라도 좀 살려라 질문으로. 질문이 좋아야 답이 좋지. 그 오빠가 네. 해요 질문을. 그럼 난 얼마나 좋았냐. 너 말 더럽게 못해 이게 좋은 거였어? 없는 거였지. 근데 질문 좋았잖아. 아니 그 이제 동생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재난 때문에 순식간에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네.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이들은 이제 본인들만의 사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물론 원작에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문명 상태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자연으로 돌아가면 이런 식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장 있을 법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쓴 거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대표자가 생기고 네. 그 사람이 거의 독재에 가깝게 정권을 휘두르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사람들이 최대한 이렇게 뭔가 공포감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떤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선택을 미루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얼굴 마담이 강력하게 네. 필요했고. 네, 얼굴 마담. 그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상황이면 바보들이 빨리 튀어야지. 저렇게 아파트 껴안고 있다가 여름 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에어컨도 못 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겨울이 되기 전에 여기를 떠났을 것 같으세요? 겨울이 되기 전에. 네, 겨울이 끝나기 전에 죄송합니다. 겨울이 끝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무너질 수도 있고 네네. 혹은 말씀하신 대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까지 만약에 상상을 했다면은 애초에 내쫓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하. 그 정도의 상상력이 없고 지금 당장 닥친 이 뭔가 생존의 순간에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공포에 휩싸여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상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해요. 그러면 감독님께서 상상하신 마지막은 아마도 다 죽는 결말일 수도 있었겠어요. 만약에 쭉 네, 쭉 더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넌 뭐 거의 잡석다 진행하니? 여기서 아니 많이 죽는. 내가 진짜 지켜봤거든. 네. 와 진짜 둘이 대화는 못 들어주겠다. 그래 너무 지루해. 이 뭐야? 되게 어디까지 양지의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지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좀, 좋다 너. 좀 제가 밥차 같은 거 물어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밥차. 아니 좀 이거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본 문제인데 허투루 듣지 마시고 혹시 그 박보영 씨 역할을 제가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뭡니까? 저런 어떤 그 공중파적 저 유치함. 아니 유치함이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지상파였으면 빵빵 터졌어.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나는 뭐냐면 박보영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미녀는 괴로워도 그렇고 어쨌든 뚱뚱한 여자들은 그 주인공의 이제 전으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그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로는 영화를 만들면 저는 그게 더 공감이 될 것 너 같은데. 평범하지 않잖아. 큰 착각을 하시네. 그러니까 이런 특이사항의 몸 말고 그냥 평범하지 않아. 너 평범하지 않잖아. 평범한 사람은 신기루처럼 말하고 신기루처럼 살지 않아요. 그래. 라이너 뭐야 팬티 라이너 심쿵했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배우님들이 다 예쁘시고 그렇지만 장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좋은 그 영화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영화 나왔을 네.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연기력이 네. 받쳐줘야겠지만.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만들면 좋은 영화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꼭 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특이하거나 얼굴이 특이하신 분들은 그 원래 주인공의 전 역할로 나오거나 뭔가 고치기 전으로 나오는데 그 마스크 거리 그렇잖아. 아 그렇죠. 뭐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음. 영화가 있어가지고 한번 네. 이런 평범한 사람들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나. 제가 생각을 네. 못했던 부분인데 되게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서 네. 나중에는 꼭 제가 생각을 야, 해서 너 마음에 없는 감사합니다. 소리 하지 마. 아니, 야, 시간 없어. 그만해. 나중에 회사로 착한 척해. 회사로 대본 왔는데 신기로 뚱녀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만해. 아니에요? 그만해.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근데 아까 그 거엽다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제 선택을 미룬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두머리를 뽑는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기 싫어서 선택을 미루게 될 거다. 생각하기 싫어하고 판단하기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책임 안 지려는 그게 거지. 이제 그 엄태화 감독님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예전에 왜 다나카 요시키의 은하용 전설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 우두머리 독재자를 뽑아낸 이유가 자기들이 생각하기가 싫어서 자기 대신 판단해주고 자기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독재자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생각하기 싫은 것보다는 책임 안 지려는 거 아닐까요? 책임을 지기 싫고 네. 생각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나 대신 누가 판단해주고 다 해줬으면 좋겠고 날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어떤 이런 민주주의에서 되게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에이. 감독님은 여기 동의하세요? 아니 콘크리트 아니 제가 말하는 지금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지금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잘못 뽑을 수 있다는. 아니 근데 이게 딱 되게 생각해 보면 이병헌은 자기 의지로 대표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서 추대된 거야. 추대된 김선영 씨가 민 거예요. 추대됐어. 네. 불구덩 속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네.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을 생각을 하신 누군가가 거냐는 필요하다. 거죠. 야, 그만해. 아니 저희도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만 생각을 했어요. 위험한 그렇지.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이 영화의 우화성을 되게 불편하게 봤어요. 네. 좀 관객을 좀 바보 취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약 설국열차도 그래서 사실 불편했거든요. 너무 우화적이야. 그 뭐 우리는 동화 같은 이야기나 봐야 현실의 부조리를 이해할 수 있나? 관객은 우리가 상상하고 저 영화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토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엄태화 감독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질적 부조리냐? 원래 인간은 이렇게 돼먹었어. 인간이란 집단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그 부조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때렸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거냐? 아파트가 등장을 했다는 아니 점에서 외국에는 아파트 없습니까? 아니 아파트가 자기 전 재산이라는 점에서 전 이건 분명히 한국 사람의 특징을 한국적인 잡아내는 부분. 왜냐면 그렇다고 한국에서의 아파트의 의미는 아니 감독한테 물어봤는데 왜 당신들이 대답해? 감독님 너무- 편하게 대답하시라고 그러니까. 편하게 대답하시라고. 감독님. 네. 감독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얘네들이 먼저 시간을 말하려고 하면 자꾸 이거 끼어둠의 달인들이야. 네, 감독님. 말씀했어요. 이게 어쨌든 아파트라는 것을 가져온 이상 한국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장르물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저는 뭔가 좀 외국 영화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경은 한국인데 거의 이게- 내용은 네. 네, 외국 영화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한국적인 것들을 채워야겠다. 그래서 대사나 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에 안 들어하셨던 그런 대답도, 그런 소품이나 이런 것들, 소품. 소품, 최대한 소품.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한국적인 것들을 채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게 이게 뭔가 필터 없이 이렇게 보여서 네.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네. 말씀하신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영화는 멍청한 우화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네. 본 네가 멍청하다라는 거를 당신이 잘못 본 거다. 필터 없이 아주 본거 아니냐. 착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못 근데 알아들 뻔했어. 나 지금 못 중요한 거 알아들 뻔했어. 뭐냐면 매겼는데 못 알아들어. 이럴 때 제일 속상하거든. 나를 먹였다고? 알겠습니다. 지난번 걸 보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한번 먹였는데 네. 본인이 이제 맞은 지 우리 저 감독님 네. 끝으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감독 누구예요? 아니 정말 나를 일단 박찬욱은 뺍시다. 박찬욱 빼고 빼고요. 박찬욱 감독 생각했었는데 나를 정말 열등감 느끼게 하는 감독. 나 정말 저 사람 너무 날 많죠. 잡고 죽겠다. 많죠. 얘보단 내가 낫다 싶은 감독은 누구예요? 그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일단은 뭐 한국에 또 봉준호 감독님이 아 계시고, 봉준호예요? 네, 봉준호.
봉준호, 박찬호, 김지훈 이런 사람 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너무 메이저잖아. 아 너무 메이저야. 그건 그래. 너무 쉬운 그죠. 대답이잖아. 아니 근데 우리 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언제 박찬욱, 봉준호 얘기 그만하자고 싶어요 진짜. 아 그래. 몇십 년째 그 사람들 얘기밖에 안 하잖아. 아 그러면 생각나는 감독이 음. 있는데 제 아카데미 한국영화 아카데미 동기 중에 홍석재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홍석재. 소셜포비아. 소셜포비아. 아, 너무 좋은 그 영화가 잉투기가 나온 바로 다음에 예, 나왔는데 예.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다르게 풀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질투. 질투 났어? 어. 오 홍석재. 이 이야기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아. 네, 그렇군요. 보면서, 예. 그래서 차기작이 너무 기다려지는 어. 친구. 근데 소셜포비아 이후에 차기작이 없습니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계시네. 네. 소셜포비아 전혀 모르는 얘기하니까 또 재미가 없네. 아니, 저도 살인의 추억, 회사 봉준호 사람 얘기하나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보고 강한 질투감을 느꼈잖아요 그때. 누가? 어. 제가. 왜? 왜? 아니 저랑 동갑이에요 봉준호 감독이. 어. 근데 나랑 똑같은 세월을 산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만들다니. 이런 업적을 이루다니 난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뭐 이러면서 막 질투감이 막 질투는 뭐 하나의 목표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거 아니에요? 삶에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질투지. 그래요.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이미 이뤘어.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질투가 형님도 생기. 이루신 게 있죠. 뭘? 아니 매부쇼에서 독보적인 역할이시잖아요. 아 그건 뭐 인정해. 훈훈하네 대화가. 훈훈하다. 받을 줄 몰랐어. 나도 받을 줄 몰랐어. 처참하다. 아 처참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신작은 그냥 뛰어넘습니다. 네. 네, 신작 뛰어넘고 주말에 추천작으로 좀 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최강희 선생님. 네. 아 원래 신작으로 하려다가 아니야 그거 안 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추천작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걸 추천작으로 하지 말라는 아니 얘기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추천. 강변의 무코리타라는 일본 영화예요. 이거 사실 이거를 원래 추천작으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신작으로 한 해 만에 뭐 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왜? 이게 일본 영화니까 오염수 얘기야? 아니지 지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 그냥 국적이 그러니까 일본 뭐 영화라고.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좀 지나치게 민감해할까봐. 지금 좀 민감한 시기긴 하잖아요. 네. 나는 그런데 그냥 별말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거의 없다가 몸을 사리더라고. 아니 나는 형님이 욕 먹는 게 싫어서. 맞아. 굳이 이럴 때까지 꼭 해야 되느냐? 네네네. 난 그런 어차피 점에서. 욕 먹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아무리 그래도 지금 너무 한마디 배부르실 것 더.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강변의 무코리타라고 까메오래. 까매요? 까메오 무슨 말? 가모메 식당. 가모메. 가모메 식당. 봤어요 그거. 까노네. 카모메 식당 그 핀란드. 핀란드. 그 감독이에요. 까모메 까모메 식당 감독이 그런 류의 매우 착한 영화를 잘 만들어요. 예. 우리 그 엄태화 감독님하고는 완전 작품 세계가 반대. 예.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아주 굉장히 착한 영화인데 까모메 식당 말고도 뭐 요시노 이발관이라든가 안경, 토일레 뭐 이런 그런 류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에 신작 강변의 무코리타라고 하는 작품이 개봉을 했습니다. 극장에서 개봉을 했으니까 뭐 지금 볼 게 없다.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보고 뭐 딱히 뭐 더 볼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변의 무코리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마음의 힐링을 얻는. 힐링돼. 예. 저는 이제 저분이 만드는 영화 세계가 다소 좋은데 다소 좀 천편일률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다 됐구나. 아니 맨날 똑같은 얘기 뭐 다 맨날 막 됐어.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쓰다듬고 막 만져주고 막 이러는 게 이제는 볼만큼 봤다 싶고요. 위로가 안 되겠네 이제. 이제 거의 주입식이야. 너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너 행복한 줄 알아야 돼.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금은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영화예요. 근데 이 감독의 또 그 특징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상처받은 걸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그냥 툭 하고 드러내서 그냥 짐작할 수 있게 관객들이. 알겠습니다. 그만하라는 얘기지? 그만하라는 얘기죠. 네, 고맙습니다. 강변의 무코리타 주말 추천작. 자 그리고 라이너님. 네, 저는 예전에 한번 이 작년쯤에 한번 소개는 한번 했었던 영화예요. 매부쇼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애프터 양이라는 애프터 양 초면인데요. 네, 애프터 양이라는 코고나다 감독 작품입니다. 우리 그 파친코 파친코. 파친코로 유명한 그분이시죠. 빠찐코는 알아요? 기억나?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 거 오, 아니에요? 맞아요. 나 지금 나 다 봤는데. 애플 TV 아니에요? 애플 TV? 아 애플 TV. TV. 애플 TV.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 코고나다. 지금 얘기했잖아. 아 그 예,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애프터양. 아니었어? 네, 애프터양의 감독. 아 네. 코코나다라는 사람이 한국계예요. 만들었어. 한국계. 한국계요. 아 네. 한국계 코코나다. 코코메디. 코코메디. 아무튼 이게 애프터 양이라는 작품인데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좀 미래는 미래인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미래랑은 좀 달라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완전히 다 멸망한 세계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겸손해진 기후 변화랑 재난으로 인해서 좀 겸손해진 그런 아. 미래인데 이 양이라고 하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로봇이 가족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 로봇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로봇을 고치는 내용인데 재밌겠다. 거기서 이제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나의 우주를 얘기할 때 나의 세상은 결국 내 기억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양이 본 이 세상, 양이 본 가족들의 세상을 보면서 그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기억이 그 항상 우리의 기억은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서로 다르게 저장되고 그리고 그게 가공되고 꺼낼 때마다 바뀐다는 거. 그거를 잘 표현해서 감동을 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애프터 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애프터양? 글쎄요. 애프터양 보셨습니까, 우리 감독님? 아직 못 봤습니다. 감독님은 지 영화 이야기 안 하니까 아예 나 몰라 해버리네. 우리 열심히 좀 합시다 오늘 나온 김에. 아니 그냥 손을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네. 아니 우리 애는 얼마나 뻔뿌질해줬냐. 양심이 없냐. 양심까지. 제 차례 아, 지만 잘 먹고 잘 살자. 그 이병헌 캐릭터네 본인이. 아, 네 얘기 썼네. 아, 나도 이게 내 작품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다 끝날 때 돼서. 자, 라이너님의 주말 추천작 애프터 양. 너무너무 좋은 영화고요. 아 너무 좋은 영화요. 저는 가끔 쉬는 날 있으면 이 영화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속 보고 싶어요. 에? 그 정도야? 네네네. 제가 느린 근데- 영화 진짜 싫어하는데 어. 이 영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 네. 그리고 처음이랑 끝이 또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오, 알겠습니다. 라이너는 이제 곧 감독 데뷔하잖아요. 맞아. 근데 왜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게 왜 시비거리예요? 아니 감독이 말을 저렇게 잘해?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최욱임 씨가 겁나 좋아하긴 해. 이런 막 뜬금없는 거. 조종하는 거야. 조종하는 거. 밑도 끝도 없는 거. 저거는 흐뭇해하는데 아 맥락 좀 있게 합시다. 저거는 흐뭇해하는데. 파이팅 막 잘한다 막 이러는데. 고맙습니다. 그거 열심히 좀 합시다. 웃음을 소리 내서 웃어. 이런데 치면서. 저 해도 되는 건지 몰랐어요. 야, 소리 내서 웃어요. 그래.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거의 없다님 네. 주말 추천작 지금 부탁드립니다. 개봉작이에요. 이 발음이 어려워. 볼코노코프 대위 탈출하다. 볼코노코프. 네. 볼코노코프. 볼코노코프 대위 탈출하다. 볼코노코프 대위 이게 이제 뭐 탈출하다. 사람들이 다들 이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 이거 하면 제일 먼저 뭐 떠올립니까? 뭐, 나치 유태인 학살 떠올리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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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탈린이 했던 대숙청. 아, 네. 스탈린은 죽었다 봤거든요, 아. 재밌게. 네. 예. 거기 나왔던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해하고 그 다음 해에 싹 몰아서 죽인 사람이 한 120만 명 정도 돼요. 아, 무섭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대학살을 저질렀는데 네. 그 대학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내 차례가 오겠는데 이제 내가 죽을 차례인가 이제 보다. 불안하지. 내가 숙청당할 차례인가 보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처음에 자기 숙청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까지 나중에 다 죽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 차례가 온 것 같아. 도망가야겠다.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에 내가 관여했던 사람들의 가족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받으려고 애쓴다는 내용. 아, 그래.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자꾸 꿈에 악몽이 나타나. 너는 단 한 명에게라도 용서를 받아야 지옥에 안 갈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얘가 계속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든 용서를 받아야 돼. 아. 그러면서 희생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닌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건 양심에 의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네. 네. 이게 또 이 영화의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네. 죽기 싫어서 하는 거야. 그러네.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얘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극장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연출이나 연기 수준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이게 좀 이제 어느 나라 영화야? 러시아에서 이걸 만들었어? 근데 이게 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전차인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이거를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로비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 영화를 청탁을 그런 청탁을 추천을 해달라고 자기가 출연을 못하니까 저보고 대신 해달라. 추천 사주 의혹이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그거 한번 보겠다 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작품. 좋긴 좋았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바로 채가셔가지고. 너네 둘이 똑같아 어차피. 똑같은 애들이야. 정건배가 그 가끔씩 그렇게 전화해서 로비를 해요. 추천작 이번 주 추천작 좀 해달라. 말이야. 이거 좀 가는 게 어때? 아 저한테도 한번 그러신 적 있어요. 제가 아무 데도 없이 그 방을 나왔습니다. 청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 협상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몇 번 아니 한 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막 신경질 내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못 해주냐? 그거 하나 못 해주고 막 이러면서. 강연에서 많이 쌓인 게 많아요. 많이 쌓인 다음 주에 어떡하려고? 다음 주에 어떡하려고? 어떻게 보시려고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 그 저기 빈말러잖아. 이제 복수의 그 칼날을 갈고 있어. 이 별명까지 만들어 버렸네. 복수의 칼날. 프로 빈말러. 네. 알겠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빈말을 한다. 아니 뭐 사실은 결혼식에 니들 다 자리 다 마련해 뒀다. 뭐 이것도 사실은 찬말은 아니잖아. 빈말이지. 그만해. 아니 가지도 않았잖아요. 누가 뭐 같이 가는 줄 알겠어. 알겠습니다. 올해 끝날 때까지. 네, 저도 갑자기 정말 보고 네. 싶어졌습니다. 이거요. 볼코. 재밌어요. 네. 볼코 대위 탈출하다. 볼코 노코프. 알겠습니다. 볼코 놓고 감독님 이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니 지금 볼 사정이겠냐고요. 네. 지금 다른 영화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럴 여유가 없겠죠. 본인 영화가 지금 걸려 있는데 다른 영화 예. 보겠어요. 우리 엄태화 감독님은 이번 주말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작품 뭐가 있을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네. 왜냐면 감독이 추천한 영화는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더 크라운이라는 시리즈고요. 넷플릭스 시리즈물이고 저도 아직 보는 중이에요. 시즌 2까지밖에 못 봤는데 시즌 5 지금 6 하는 중인가? 아무튼 예.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네. 그녀가 왕비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쭉 다뤄지는 이야기인데 네. 이야기가 어떤 뭐 자극적이거나 뭔가 1화 끝날 때 막 후킹하면서 끝나고 이런 작품이 아니라 정말 그냥 차분하게 뭔가 우아하게 기품 있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그럼에도 연기나 뭐 촬영 미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몰입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되게 작품이고요. 작품에 베끼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베낀 게 아니라 참고겠죠, 참고. 이거는 정치 막 이런 네.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댓글에서 오늘 너무 좀 심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실수가 나왔네. 아니 이게 저는 감독님 이거 고른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 더 크라운이요. 네. 넷플릭스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드라마예요. 이 편당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 아마 감독님 본인 영화의 제작비 마음대로 못 쓴 걸 이걸로 풀고 있는 게 아닌가. 콘크리트 정도면 제작비 꽤 많이 쓰셨잖아요. 들어갔죠. 얼마 들었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189억. 그냥 부담스럽지 거의 않아요? 200억 와, 이네. 내가 189억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클 것 같은데. 그죠. 와, 더 크라운 1회 제작비가 140억이었습니다. 1회가 근데 한 시즌에 몇 회까지 있어? 한 시즌 몇 회까지 있죠? 이 작품 10화. 와, 2,400억이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좀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지루해요. 지루해? 기본으로 어려워요. 영국 역사에 어려워? 대한 지식이 좀 있어요. 영국 역사. 그러니까 아니 없어도 재밌게 볼 수 정치와 있는데 로맨스이기 때문에. 또 선민은 씨게 또 하나 또너 감독이다. 박찬욱의 밑에서 배운 감독이다. 아유 저거 그냥 진짜. 신기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 저러는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 저런 것들 진짜 오늘 그냥 나 믿고 까부는 거야. 내가 알아. 근데 이게 여왕의 이야기고 정치 드라마이면서 되게 가족 이야기를 또 다루거든요. 그게 정말 이렇게 잘 묘사돼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따로 놀지 않고. 영국 왕실의 그 상황을 이렇게 특별히 뭐 아름답게 그린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있는 그대로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추문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실존 인물의 이름을 쓰면서도 아.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저렇게. 그러면 가감 없이. 본인이 실존 인물 이름을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어떤 사건을 다루고 싶어요? 솔직하게 우리나라 사건 중에. 아직 생각. 야 근데 뭐가 부러워? 야 너는 막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야 뭐가 있는데 내가 못해 현실적으로. 본인은 그래 부럽지. 맞지? 너 내가 가자마자 임마 너네 같은 상민우 씨들
아이고 이놈들아. 그렇게 인터뷰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냐? 아이고 이놈들 진짜. 아 있는데 말을 못 하시는 아니 거지. 뭐가 있어야 부럽지. 있습니다. 있는데 뭐 해봐. 네. 해봐. 아이템이 이제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조만간 하시려나 보다. 예, 있긴 있습니다. 이 임기응변 같은데. 있긴 있는데 그거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그걸 이제 풀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아 그래요? 그건 뭐 최근 일이에요? 아니면은 조금 지났습니다. 네, 조금 지난 일입니다. 뭔지 알 것 같아. 뭔데?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시원하게 쓰세요. 실화 영화들 시원하게 진짜 써. 제대로 된 실화 영화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한국은 글렀어. 아 글렀어? 그때 그 사람들 이후 글러버렸어. 아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소송 당했나? 그렇죠. 네. 그때 가처분 네. 신청 그 상영 아들 금지. 딸 둘이죠. 네, 그 그래가지고 둘이서, 앞에 블랙 화면을 처리해 네, 버렸잖아요. 그- 아 그게 그 영화의 백미인데. 그러니까 상영금지 네.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때 그 사람들의 마지막 부분에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실제 장면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장례식 장면 그게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상영금지 가처분 누가 신청을 걸었어? 아들 딸이 누구 아들? 그 박근혜 박지만 박근혜. 네. 아들 딸이라고 우리 다 아는 분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딸이 얘기한 아, 거예요. 그랬어? 두 분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어.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실제로 상영할 때는 그 부분을 블랙 처리하고 아. 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데서 볼 수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다 나와요. 거기는 그냥 다 나오는데. 그 아마 그때 그 사람들도 아마 명확하게 실명을 쓰지 실명 안 않았을걸? 썼어. 실명 안 네. 썼어요. 실명 하나도 안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왔나? 이름 다 달라. 그냥 이름 다 각하, 달라. 각하 뭐 아, 이러면서. 각하죠. 각하라고 나오고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인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재규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름 다 안 나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그 실화 영화에서 맨 앞에 This is true story. 미국 외국 영화 보면 다 그것밖에 안 나와요. This is 저 true 얘기 story. 30번째 들어. Based on 베이스트 온 트루 true story. 스토리. 30번째 들어. 다 외워 이제 다 외워. 아니야. 당신은 외우지만 네. 시청자들은 또 까먹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외웠대. 실화 영화 이 영화는 실화임이라고 딱 나오지 않고 그 주절주절 뭐 밑에 어마어마한 그 변명들을 대잖아요. 네.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야? 아니, 네. 그 감독님이 한 번 또 네.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킹메이커 아 변성현 감독. 변성 감독이 원래는 거기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를 전부 다 실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내부적으로 좀 반대가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설경구 배우가 네, 설경구 내가 쓰지 배우가. 말자고 했다라고 총대를 맸죠. 아 그랬어?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너 생각이야. 네. 근데 뭐 내부적으로 반대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가요? 오늘 왜 이렇게 개운하지 했는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어. 내가 아까 중간에 오늘 왜 이렇게 개운하지? 발차기도 하고. 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소리 지르도 내가 반격할 거라는 어떤 위협이 없어. 반격해도 내가 제압 가능하고. 아니 더라이브 때는 그렇게 싫었다 그러더니 매불쇼에서 왜냐면 거기서 소리를 못 질러. 그렇지, 발차기도 못 너 왜 이렇게 내가 오늘 개운하지? 이제 감독님은 집에 가서 오늘부터 쑤시기 시작할 거예요. 왜 컨디션이 안 좋지? 체육 때문이야. 우리가 좀 더 그 이 매부쇼가 오래 가면은 아마 일본의 기타노 다케시처럼 기타노 다케시가 그 감독이잖아요. 네. 근데 코미디 할 때는 출연자들을 막 욕해요. 심지어 때리기까지 해. 그래. 근데 그 사람한테 맞으면 대박 난대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 맞아요. 네. 그래. 때려줘요 막. 그리고 그리고 그래. 그리고 일본은 코미디 문화가 이 치코미라 그래서 그 때리는 게 있어요. 실제로 머리나든지 이런 데. 저 얘기만 안 하면 참 좋은데 라이너는 왜? 코미 얘기만 안 하면 치코미는 왜? 내가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니까 솔직히 몰랐잖아요. 몰랐잖아. 겐셀이 떠가지고 자기가 조금 더 한다는 걸 싹 얘기를 해요. 아니 얄미운 줄 알았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작품을 더 덧입혀준 거지. 참 얄미워. 알겠습니다. 네. 와. 자, 뭐야 이게.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빨리 끝내자. 네, 우리 쪽팔리다. 감독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재밌었어요? 네. 소리 내서 웃어 재밌어요. 소리 내서. 그리고 또 저는 그리고 거의 없다님의 네. 방송을 예전에 오. 많이 봤었는데.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작품을 만들 때 저 사람한테만 걸리지 말아야겠다. 진짜로? 야 영광이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제 작품을 이제 준비했는데
100% 성공했어요. 저 항상 네. 칭찬만 하고 다녔거든요. 칭찬을 해주셔갖고 되게 콘크리트 유토피아 너무 잘 나왔다고. 기분이 좋고 또 라이너님도 후쿠오카 공항에서 네, 공항에서 네. 만났어요. 우연히 면세점에서 이제 만났는데 어.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이제 라이너님 너무 팬이라고 하면서 이제 음. 제가 사진을 또 찍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다가오질 못하시고 음. 저 뒤에서 이러고 어. 계시는 감독님이 계셨어요. 다가가면 네. 맞을까봐 그런가? 아니 내가 이투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이너한테도 그렇게 다소곳하면 이병헌 씨랑 작품을 어떻게 했나 근데 또 모르겠어. 일할 때는 또 해야 되니까 할 거는 할 말은 합니까? 그럼 이병헌 씨한테 한 말 중에 진짜로 너무 심한 말.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할 말 했다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용기 내 한 말 뭐가 있어요? 이병헌 선배님 정말 최고예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 야 지금 이만 사람들이 무슨 말 할까 숨죽여 있는데 여기서 살렸어야지. 여기서 살렸어야지. 기억이 안 나네. 최악의 순식간에 50 청문회가 돼버렸어. 지금 다 숨죽이고 뭐 나온다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병헌은 감독님은 워낙에 알아서 잘하시는 분이라. 예. 거의 없다도 거론을 하시고 라이너도 거론하셨는데 저는 빼먹으세요.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에이, 뭐 그런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 이병헌 씨는 뭐 너무 정말 이상한 질문인데 네. 옆에서 보니까 왜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30년을 하셨는데도 네. 너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요, 네, 진짜?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너무 열심히 해요. 거기 와. 오시는 모든 배우분들이 와 저렇게 열심히 와, 하는구나 또 아직도 배운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열심히 그 하구나. 현장에서도 정말 그 몰입하는 상태를 계속 그래요? 유지하시고 와 다르네.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막 열정을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받잖아요. 아.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경험한 배우 가운데 열심히 안 하는데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오. 배우가 뭐예요? 없었어요. 아, 없어? 네. 그런 연기 잘하는 다행히도, 배우는 다 네. 열심히 하는 다 거예요. 열심히 하네. 다 이유가 있네. 그거 뭐 칭찬이 보통 이럴 아니란 때는 얘기지. 자기 동생 얘기하면 되거든요. 재밌지.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또 배우라고 생각해요. 엄태구 배우요. 네. 동생도 와. 근데 엄태구 배우도 유명하잖아요. 촬영장에 제일 먼저 오고. 아 그래? 예, 제일 준비 많이 해오는 걸로 유명해요. 야 이런 거 들으면은 또 우리가 희망이 있어. 왜냐 타고난 게 아니고 진짜 다 열심히 하네. 어 기담이라는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누가요? 동생이 거기서 이제 일본어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거기서 NG를 많이 냈어요. 음. 그래서 되게 그때 뭔가 이렇게 괴로워했구나. 네, 괴로워했는데 어. 그 이후에 밀정이라는 작품에도 와, 일본어로 거기 최고였는데? 네, 일본어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을 이제 되살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본어를 해갖고 아. 일본인 선생님이 거의 네이티브 와. 같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정도로 열심히 맞아. 옆에서 진짜 친일파 같았어. 네. 밀정에서. 아 마지막에 좋았다 인터뷰. 아 요거 살았어. 이 부분 살았어. 훈훈하다. 훈훈해. 아 좋아. 아니 정말 너무 좋아. 보통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서 좌절하거든. 그럼 거기까지야. 그걸 딛고 일었으면은 이제 프로 되는 거야. 와. 하지만 감독님 좋았어, 그 좋았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화에 나갈 수 없는 얼굴들은 있잖아요. 네. 얼굴로 기준점이 될 수는 없지. 얼굴로. 그래? 왜 무슨 얘기하려고? 아니에요. 형은 열심히 해서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야 내가 임마 영화를 꿈꾸냐? 아니 뭐 라이너가 영화 찍는다고 하니까. 아 내가 나가냐? 단역이라도 한번 어떻게 뭐 까메오라도 한번 나오면 재밌을 것 아니 같아요. 내가 급하냐고 내 삶이. 나는 내가 하는 거 잘하고 싶은 사람이지. 라이너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안 해. 진짜 라이너 영화 만들 때 이 매불쇼 그러니까. 멤버들 한 번씩 안 가서 해. 그냥 돈 안 받고 그래. 절대로 안 할 걸 라이너는. 라이너도 원치 않고 나도 안 하고. 우리 장르가 코미디가 아니야. 무슨 영화인지 여쭤봐도. 여기서 갑자기 일단 나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나가면서 또 우리 같이 온 스태프들이 와 오늘 좋았다고. 더 라이너보다 훨씬 좋았다. 네. 최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 영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새 인터뷰를 많이 응하고 있나 봐요. 네 원래 이렇게 막
앞에 나서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편인데 네.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또 열심히 열심히 해야 한번. 되는데 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병원 씨는 뭐 여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연기로 씨. 이제 연기로 승부하고. 네, 그럼 연기를 너는 막 잘하시고. 감독으로 승부해야지. 왜 이런 데 나와? 감독의 역할도 이제 이런 것까지 있다고. 아 그래요? 아 배우는 이런 데 나오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나온 사람들은 뭐가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정우성 나왔는데. 오. 네. 정우성 비하 발언이야? 아닙니다. 네. 지금 아마 손익분기점까지 조금 남았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아 마지막 한 방. 그렇지. 네. 뒷심을 발휘해야 될 때야.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주말이 좀 네. 중요해서 주말에 그래도 한 몇십만 붙어주면은 네. 또 400만 갈 아, 수 병원 씨 나오라 그래 병원 씨. 뭐제 소관이 아니고. 아유 말도 못 붙이나 보다. 말도 못 붙이나 봐. 보통은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거든. 말도 못 붙여. 야. 둘이 단둘이 밥 먹은 적 없죠? 둘이는 먹은 적은 없는 거. 때로만. 아 이병헌 배우한테 밥 갖다 주신 적은 있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보영 배우 한번 나오면 500만 와. 갈 것 같은데. 박보영 씨 한번 돼요 안 돼요? 박보영 씨. 뭐 글쎄요. 아니 말도 못해. 말도.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오. 아니, 말도 못하냐고. 얘기는 할 수 있죠. 박보영 씨가 불편해요? 이병헌 씨가 불편해요? 아 둘 다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지 않다고? 네. 그럼 둘 다 한번 제안을 할 수 있어요? 뭐 얘기는 하는 거야 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요. 네네네. 진짜 이제 약속 지킵니다. 근데 얘기는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전달만 하면 되는 아, 거지. 예,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달할 거지. 네, 네, 네. 전달했다는 거 증거 자료 보내줄 수 있어요? 전달했다는 증거 자료. 왜 이렇게 침착해? 증거요? 지금 전화 갑니다. 지금. 전화기 없어요 지금. 번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번호가? 야 명색이 감독인데 전화가 없니? 아이고 이놈아. 알겠습니다. 와 내 스타일이야. 나는 진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도 좀 무례한 게 좀 있었거든. 너무 많았지. 좀 있었단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대중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았고 내가 생각해도 무례한 게 있었거든. 한 번도 나는 움찔하지 않았어. 와, 너무 편하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기 힘든데 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네. 물어보고 싶은데 예. 그런 것들을 되게 시원하게 이렇게 잘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평가하니? 나도 프로야. 나도 이 바닥에서 이병헌이야 임마. 이 새끼 나한테 말 잘 거네. 아니 말 편하게 거네. 아니 계속 가만히 있다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아 나는 저거 용납 못해. 나도 이 바닥에 이병헌이야. 이것도 다 그 프로의 영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유튜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합니다. 안 되잖아. 네, 그럼 겸손해야지. 에이 엄태구 배우 데려다가 하면 금방 잘 될 것 같은데 뭐. 아이 좀 시간 죄송합니다. 걸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부쇼만큼은 힘들겠지. 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개운한가? 계속 안 보내 지금. 끝내지를 계속. 못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아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하면 할수록 풀리니까 하면 할수록 풀려. 너무 행복합니다. 감독님 다음 작품은 대충 뭐 가닥이 잡혔나요? 어떤 종류로 하고 싶다. 몇 개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제가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호러 영화를 되게 오. 하고 호러. 싶어요. 네. 감독님 감성도 그쪽이고 네. 좋아하는 것도 그쪽이실 것 같아. 왠지 네. 이렇게 밝은 얘기는 감독님하고 어울리지 않고 맞아요. 네. 좀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한국에서 만든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를 인정할 만한 첫 번째 영화라고. 첫 생각해요. 번째야? 첫 번째. 와. 이거 사실 정말 설국열차가 있기는 있었는데 극찬이다. 그건 한국적인 영화는 아니니까. 결이 좀 다르죠. 네, 결이 좀 다른데. 아이고 극찬 좀 그만해요. 아니, 아니, 근데 너무 좋아서. 호러 영화는 진짜 좀 기대되는 게 요즘 우리나라 호러 와. 영화가 다 안 좋아요. 네. 여고괴담 시리즈도 다 망해버렸고. 와. 최근에 뭐 잘 나온 거 없잖아. 장재영 감독 영화 빼고는 맞아요. 거의 없어서. 네. 극찬이야. 그런 부분에서 호러 영화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호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무서운 영화를 못 보는데 네. 왜 못 보냐면 그 무서운 게 뭔지 너무 잘 알아갖고 시시해서. 그래갖고 아니 시시하다기보단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너무 뭔지 알아서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히려 제가 무서워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잘 되겠는데요. 자신감을 내비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